네, 안녕하세요.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오늘은 소송 제기하고 15일 만에 이혼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혼과 관련해서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꼭 소송해야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협의혼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혼 제도는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숙려기간이 갈리죠.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숙려기간 한 달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 안에 이혼 절차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숙려기간이 3개월이 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야만 협의혼을 통해서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상황이 급해서 빠르게 정리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부동산 부분에 정리가 필요해서 지금 곧 잔금을 쳐야 되는데 이전에 뭐 이혼이 정리돼야 된다든지 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3개월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조정 신청이라는 걸 하죠. 우리들이 이혼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니까 조정을 통해 빨리 끝내주세요 라는 조정 신청 제도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 일자가 좀 늦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가정법원 같은 경우는 약간 사건이 적체가 돼서 조정을 하고 저희가 합의까지 다 된 상황인데도 조정 일자는 조금 나중에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의뢰인분들께서 좀 난감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합의가 돼서 이제 끝만 내주면 되는데 날짜가 너무 뒤로 잡히니까 이 부분이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송을 제기하고 15일 만에 화해 공고 결정 받아서 마무리한 케이스를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분이었어요. 이제 아내분하고 문제가 많아서 이혼 쪽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됐는데 뭐 양육비라든지 재산 분할에 대한 세부 내역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당사자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이상 협의는 안 될 것 같았어요. 협의혼이 되려면 협의가 돼서 합의가 돼야 협의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협의는 안 될 걸로 보여서 이분은 이제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분은 어떻게 해서든 좀 빨리 좀 끝내달라고 자기 지금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호소를 하셨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분을 빠르게 관계 정리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건이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건에서 이제 협의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정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소송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다 설명을 드렸고, 요건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게 제일 낫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먼저 서류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판단해보니까 이게 아내분하고 좀 정리될 부분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분 입장을 정리해서 제가 직접 아내분께 연락을 드려서 의사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 아내분께서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리고 났더니 이제 두 분이 합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합의문 초안을 작성했고 당사자분들 다 합의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시니까 원고분 먼저 오셔서 합의서 작성하고 피고분이 나중에 오셔서 합의서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합의서 작성을 도와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를 가지고 법원에다 제출하면서 원고와 피고 이렇게 합의가 잘 됐으니 이 내용대로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화해 공고 결정이라는 건 법원에서 이런 내용으로 화해를 해봐 라고 결정을 내려주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판사님께서 굳이 더 이상 이 합의문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도 법원에서 합의문을 쓰는 형식 그대로를 따라야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나 이제 돈 문제들이 있을 때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 때 이 화해 공고 결정 또는 조정을 통한 조서는 판결문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결문의 가장 큰 효력이 뭔가요? 집행력이죠. 상대가 하지 않았을 때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게 판결문이라서 그래서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건에서 이제 부산가정법원에 했던 여러 케이스를 바탕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딱 맞게끔 정리된 합의서를 제출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두 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대한민국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분들이 한 번은 법원에 가셔서 자녀 양육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에도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분 모두 자녀 양육 교육 받았고요. 자녀 양육 교육을 받은 게 다 확인이 되니까 법원에서 바로 저희가 합의한 대로 화해 공고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뢰인은 15일 만에 화해 공고 결정을 받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 포기서까지 제출을 해서 이의를 포기시키고 확정을 지었는데요. 당사자는 사건이 정말 빠르게 정리되니까 너무 좋아하셨죠. 그리고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되게 보람을 느꼈어요. 크게 다툴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아내분과도 제가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하고 합의가 될 수 있게끔 도와드렸기 때문에 갈등을 최대한 피하고 사건을 잘 마무리한 케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덜 받는 쪽을 좀 생각해 보자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비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기간에 따른 스트레스라는 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건은 15일 만에 끝났으니까 정말 성공적인 사례였죠. 자, 오늘은 부산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 만에 사건을 정리한 케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빠르게만 정리되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다툴 부분 다퉈서 결론을 쟁취해야 되는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는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빠르게 결론을 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결론이 나면 그 스트레스를 매우 줄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소송으로 갔을 때는 1년이 걸릴지 1년이 넘어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당사자분들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상황은 어떤지, 상대는 어떤 입장인지 이런 거에 따라 다 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방향이 뭔지를 찾아보시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 역시 제가 했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이런 방향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가자, 아니면 상대방의 지금까지 보인 태도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어려워 보인다, 이런 부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문제가 되셔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나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